안녕하세요. 민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교 선택 문제에 있어 또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좀 빨리 이해하시겠지만 제가 누누이 강조 드리는 게 아이에 대해서 잘 알고 진학할 고교에 대해서 잘 알고 서로 잘 맞는지 봐야 한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즉 아이의 성향과 고교 시스템이 결합했을 때 아이가 원하는 방향으로 대입 진학에 유리하냐, 좀 더 유리하냐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야 해요. 그리고 생각해야 할 것이 이 입시라는 게 남보다 내가 더 잘해야 하는,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것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구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경쟁에서 어떤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객관적인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아무리 자녀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입시 정보를 많이 하시는 학부모님들이라 하시더라도 대체로 부모님들은 진학 부분에 있어 우리 아이에 대해서 또는 학생 자신도 마찬가지로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어요. 대부분 막연히 고등학교 가서도 학생이 경쟁력이 꽤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학교나 학원 또는 주변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입시 정보나 자녀에 대한 평가를 아마 듣게 되실 텐데, 이걸 걸러서 들으셔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학업 역량에 대해서 상당수 상위권 중학생들 또는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제가 상담을 해보면 대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 일반고 가서 당연히 학생이 내신 1등급을 무난하게 이렇게 달성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거의 다 90점에서 100점 받았거든요. 모든 과목이. 그리고 고등학교 선행도 꽤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일반고냐 특목자사고냐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쉽지만 상당수는 아무래도 일반고 가서도 1등급은 당연히 어렵고요. 3등급 내외가 예상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제 제가 컨설팅 해본 친구들 중에서는 고등학교 가서 난 중학교 때까지 공부 잘했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성적이 안 나와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그런 친구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특목 자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일반고 가서도 내신이 높은 등급을 받기 어려울 만큼 의외로 자기 목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준비가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오히려 좀 준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되는 학생들, 탄탄히 잘 다져져 있다 싶어서 제가 이제 특목 자사고를 권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런 친구들은 본인은 잘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걱정들이 좀 많으세요. 더 잘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컨설팅 하면서도 우리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굉장히 경청을 하시고, 보완을 하시려고 집중을 하십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개인의 자유겠지만 일단 듣고 점검을 해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준비가 상대적으로 약한 친구들은 부모님이나 학생들 중에 뭐 한쪽이 또는 양쪽 다 이 부족하다는 점을 듣고 굉장히 놀라시는 경우도 많아요. 상당수는 물론 계속 왜 그렇게 판단을 하는지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받아들이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학생 스스로나 어머니들이 그래도 고등학교 가면 이 정도는 하지 않겠어? 라는 막연한 긍정적 기대를 좀 많이 갖고 계세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상위권 아이들의 경우에는 다 자기가 다니는 학원이나 학교 선생님이 너 굉장히 잘한다라는 칭찬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이 사실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자, 이해되셨?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대입은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경쟁하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중학교, 내가 다니고 있는 이 학군, 지역 학원들이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중학교 때까지 특히 최상위권 아이들이 어떤 준비를 하는지 다 알까요?
지역 학원은 그 지역 학생들 수준을 좀 알 수도 있어요. 특히 내신의 관점에서. 그런데 이 내신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학원을 안 다니고 집에서 인강을 듣거나 과외를 하거나 홈스쿨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코로나 이후에 물론 제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집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학생들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역 학원들이 대략적인 지역 학생들의 수준이나 추이는 알지 몰라도 사실 이렇게 숨어 있는 이렇게 아이들, 그러니까 특히 잘하는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 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학원들이 다 알 수는 없어요. 특히 더 큰 문제는 이 지역 학원들이 전국적인 기준에서 최상위권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를 해내는지 다 알 수가 없겠죠. 자, 예를 들면 지방에서 난 좀 메이저 의대를 가고 싶다. 저한테 그런 이유로 오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 이 지방에서 지역 학원이 아무리 오래되고 규모가 크고 유명한 학원이라 하더라도 이 강사나 원장님들이 주요 의대를 다니는 학생들이 이 수학이든 영어든 이런 주요 과목에 대해서 중학교 때까지 얼마나 탄탄하게 준비를 해서 가는지, 단순히 선행 진동과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공부를 어떻게 해서 가는지 잘 모를 수 있다고요. 모르는 경우가 더 많죠. 아무래도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신 분들이 아니라면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우리 학생은 주요 의대를 가고 싶은데 자기 지역 학원 강사분 말만 듣고, 그러니까 그 분이 뭐 그 원장님이 너 같은 학생을 본 적이 없다. 너 정말 잘한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너는 꼭 일반고를 가지 말고 자사고를 꼭 가라. 어머니들께도 꼭 자사고 보내세요. 이렇게 권유한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듣고 자기가 목표만큼 준비가 돼 있다고 학생들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잘하는 건 맞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입시라는 게 남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구조란 말이에요. 자기랑 비슷한 친구들이 또는 더 잘하는 친구들이 또 어딘가에 있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가끔 특정 지역들을 보면 이 지역 학원들의 학업 목표가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정말 그 상위권 아이들이 비슷비슷한 학업 성취를 보이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이런 학교는 고등학교 가면 자기 관리 잘하고 시험 칠 때 실수 적게 하는 아이들이 내신에서 이겨요. 특히 지방에서도 잘하는 아이들, 잘하는 아이들이 좀 많은 그런 지역 학원은 일반고도 경쟁이 장난 아닙니다. 고등학교 한번 가보세요. 한 문제 차이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다시 주제로 넘어와서 일반고냐 특목 자사고냐 정할 때 학생의 실력을 일반고 기준으로 무조건 1, 2등급 당연히 할 거다라는 환상을 갖고 하면 안 됩니다. 중학교 때처럼 뭐 90점 넘으면 1등급 무조건 주는 그런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학교 선생님들 말도 가려들어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자꾸 특목고 가라, 자사고 가라 하신다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친구가 특목 자사고 가서 경쟁력 있게 경쟁력을 더 갖추고 대입을 하느냐, 이거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 선생님들이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모두 진학 전문가가 아니라고 제가 다른 영상에선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학교 선생님도 특정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일 뿐이고 자기 과목 외에 이 아이가 다른 과목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는 건 일반 학원이나 학교는 다 똑같아요. 더불어 학교의 경우에는 특히나 중학교 수업에서 어려운 내용을 많이 다뤄보고 아이들이 학업 역량을 더 상세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얼마나 될까요? 중학교 선생님들은 이 학생이 특목 자사고 가서도 잘할 거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사교육만큼 고난이도 문제를 사실 많이 다루지 않는 중학교의 구조적 시스템 때문에 선생님들의 판단이 틀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최상위권 아이들이야 사실 상관없지만 애매한 상위권 아이들이 이 말 듣고 그냥 무조건 특목 자사고 갔다가는 정말 이도저도 아니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진학은 학원이든 학교든 특정 과목을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주요 과목 전체 학업 역량,
그러면,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들은 영어만 볼 줄 알고 수학쌤은 수학만 볼 줄 알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 주요 과목의 학업 역량에 대해서 아이를 분석할 수 있는 분께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대입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결정에서는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 사정도 잘 아시는 분이어야 되고, 더불어 다른 지역에 대한 추이도 잘 아시는 분들께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 학부모님들 말씀도 가려 들으셔야 해요. 이유는 학교 학원쌤들 말을 가려 들어야 하는 이유로도 아마 충분히 설명을 될 겁니다.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들보다 주변 학부모님들 정보는 사실 그 정보가 대체적으로 더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친한 어머니이고 이분이 자기 아이를 최상위권 대학에 보냈다 하더라도 그분 아이랑 우리 아이랑은 능력이나 성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선배 어머니들 때 입시 제도 변화가 그러니까 선배 어머니들 때와 이제 입시 제도가 지금과 좀 변화가 좀 꽤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 때와는 그 정보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갈수록 입시 준비를 어릴 때 탄탄히 하는 친구들이 많아져서 예전 같으면 중학교 1학년이면 이 정도 선행이면 중학교 2학년이다 이 정도 선행이면 또는 심화 공부면 정말 많이 준비한 편이다. 이제 그렇게 판단되는 아이들이 이제는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 정도 준비한 아이들이 흔해졌다면 상대평가의 영향이 큰 입시에서는 그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교 진학 고민에 있어서 학교, 학원, 그다음에 주변 학부모님들 의견을 들으시는 건 좋지만 좀 가려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알 수 있는 정보도 있고 알 수 없는 정보도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 무슨 근거로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저 사람이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에 대해서, 우리 아이의 학업 역량이나 성향을 잘 알고 정말 조언을 하는 건지 좀 검토하시면서 의견을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상담을 신청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학업 역량부터 분석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